어느 날 갑자기 손자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매일 함께 밥을 먹고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가족인데도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고 방금 들은 말을 몇 분 뒤 다시 묻게 된다면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까지도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많은 중장년층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깜빡깜빡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약속 시간을 반복해서 잊기 시작하고 평생 해오던 계산 실수를 하게 되고 성격까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먼저 이상함을 느끼게 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기억력 저하로 걱정하는 가족이 있다면 꼭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치매를 늦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음식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뇌를 보호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반대로 어떤 습관이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정신이 또렷한데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지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늘 사용하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름 대신 그거, 저거 같은 표현을 자꾸 사용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도인지 장애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 진단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미 뇌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치매는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 건망증과 초기 치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도 누군가 힌트를 주면 바로 떠오르는 경우는 단순 건망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힌트를 들어도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가족들이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차분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활발하던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처럼 보였지만 검사 결과 초기 인지 저하가 발견된 환자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비싼 영양제를 먼저 찾으십니다. 하지만 뇌는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우리 뇌는 지방 성분이 매우 많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신경세포 연결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 속 레시틴 성분은 몸속에서 콜린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콜린은 기억력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환자분은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단백질 섭취도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서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과 생선 위주의 식사를 꾸준히 유지했고
가족들도 전보다 대화가 훨씬 또렷해졌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음식 하나만으로 치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뇌가 좋아하는 환경을 매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위험을 더 높이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 아무렇지 않게 드시고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가공육과 붉은 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잘 먹어야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단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먹느냐입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나 지나치게 많은 붉은 고기 섭취는 몸속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장에서 분해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장내 세균이 TMAO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혈관 건강과 염증 반응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염증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혈관 기능이 무너지고 결국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60대 후반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매일 삼겹살과 술을 함께 드셨고 가공육도 자주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감 정도만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약속 시간을 자꾸 헷갈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분들은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초기인지 저하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치매의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식습관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제 단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오랜 기간 대규모 데이터를 추적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견과류, 콩류, 생선처럼 염증을 줄이는 방향의 식사를 한 사람들은 인지기능 저하가 더 늦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거나 최근 기억력 저하를 느끼는 분들이라면 식습관을 훨씬 더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사실 술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마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뇌는 생각보다 훨씬 알코올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손상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뇌세포 손상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장기간 음주 습관이 이어지면 뇌 위축과 혈관 손상이 진행되면서 치매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음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의 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뇌혈관 병변 위험이 크게 증가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과거에 술을 많이 마셨다가 현재는 끊은 사람들조차 뇌 손상 위험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한번 손상된 뇌는 완전히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늦은 밤, 술자리와 수면 부족이 반복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패턴은 치매 위험 요소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자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야식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고 다음날 피로 때문에 운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뇌를 망가뜨리는 환경이 매일 반복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치매가 걱정된다면 술자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매 예방에서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한 휴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자는 동안 뇌에서 매우 중요한 청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활동하면 뇌세포 사이에는 여러 단백질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그런데 깊게 잠들게 되면 뇌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런 노폐물들이 제거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거나 얕게 자면 이런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생활이 반복될수록 뇌 안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셈입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특히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면 패턴의 규칙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자고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자고 주말마다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불규칙한 수면은 뇌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의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늦은 저녁 모임과 술자리 문화 때문에 수면 리듬이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생각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뇌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에서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낮잠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피곤해질 수 있고 낮잠을 자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짧게 20분에서 30분 정도 쉬는 것은 몸의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낮잠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밤에도 충분히 잤는데 낮 동안 계속 졸리다면 단순 피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여성 환자분도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식사 후마다 소파에서 잠들어 계셨고 TV를 보다가도 자주 졸고 낮에 계속 멍하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진행하면서 초기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낮잠 시간과 야간 수면 시간이 동시에 길어지는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낮잠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지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먼저 이상함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낮에 계속 졸고 기억을 잘 못해요. 이런 변화들이 반복된다면 단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몸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퍼즐 맞추기나 독서 같은 것만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런 활동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는 몸과 함께 움직일 때 훨씬 더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가 걷고 균형을 잡고 방향을 바꾸고 근육을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서 뇌는 계속해서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계속 깨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강도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빠르게 걷기, 가벼운 등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에어로빅, 무리가 가지 않는 근력 운동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관절 손상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 때문에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도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걷기를 실천한 분들은 기억력뿐 아니라 표정과 기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혼자 집안에 오래 계시는 분들보다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 햇빛을 보고 걸으시는 분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린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에서도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중강도 운동을 유지한 사람들은 위험 감소 폭이 더욱 크게 확인됐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40분에서 50분 정도만 꾸준히 움직여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근육 감소는 혈당 조절 능력, 혈액순환, 염증 조절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몸 전체 대사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치매 위험이 감소하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근육량 변화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 환자분들께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육은 노년기의 보험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잘 걷고, 잘 움직이고, 혈류가 유지되고, 결국 뇌까지 건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치매 예방은 특별한 비법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반복하는 수면 습관, 운동, 술자리,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생활들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쌓이면서 결국 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란과 생선, 블루베리처럼 뇌를 보호하는 음식은 꾸준히 챙기고 달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 과도한 술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자고 충분히 움직이는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피할 수 없는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에 따라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억력 저하나 건망증으로 걱정하는 가족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